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율신경입니다. 여러분, 자율신경. 아까 자율신경 프리랜서 역할 한다 그랬죠? 거기에는 두 가지 뭐가 있어요? 교감 그리고 부교감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럼 교감신경 하면은 얘는 어떤 거하고 되게 관련이 있냐면요. 스트레스 빡 받았을 때 올라온다 그랬죠? 스트레스 받고 예민해졌을 때 날카로웠을 때 빡 올라오는 신경이 교감이야. 그래서 이 신경하고 관련 있는 호르몬이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에피네프린. 그리고 또 노에피네프린. 얘 두 개하고 관련이 있어. 왜냐하면 에피네프린 이런 거 전부 다 무슨 일을 해요? 혈관을 수축시키지. 교감신경도 혈관을 어떻게 해요? 수축시키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교감신경계의 전달 물질이 뭐냐 또는 교감신경하고 관련 있는 게 뭐냐 이런 말이 관련 있다면은 친한 게 누구다? 에피네프린이에요. 그럼 이때 이 에피네프린은 노에피네프린과 다른 게 아니야. 노자가 붙어서 반대다 생각하면 돼요. 노에피네프린은 에피네프린의 역할을 어떻게 한다?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노에피네프린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교감신경하고 관련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이라는 거 하나 그거는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공부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막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신경이 막 움직일까? 교감신경이 움직이겠지. 이때 여러분이 아직도 부교감이 막 흔들고 부교감이 좌지우지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교감신경이 막 움직이면 뭐가 나온다고? 에피네프린이 나온다고. 근데 여러분은 이 말을 또 어떻게도 말하냐면은 아우 요즘에 아드레날린이 막 나와서 흥분되는데 이런 말 하거든요. 아드레날린이란 말 쓰죠. 이 아드레날린이 똑같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에피네프린하고 같은 말이야. 요즘에 시험 문제가 같은 말로 다른 걸로 막 자꾸 말해서 제가 하나 그냥 참고로 적어드리면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 말은 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 같은 겁니다. 자, 이게 교감신경이 막 움직이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나타나야지. 지금은 나타나야죠. 그럼 이때는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팍 올라오는 거라서 깜짝 놀래서 어떻게 될까요? 동공이 확장되겠죠. 동공이 확장되겠지.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 어느 길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아이가 갑자기 공로를 하는 아이가 팍 튀어나왔다. 그럼 여러분 깜짝 놀라겠지. 브레이크 밟으면서 어떤 신경이 움직였을까? 동공이 커지면서 교감신경이 움직였겠죠. 그리고 혈관은 어떻게 될까? 쭈삣 수축되겠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 소화도 잘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 자꾸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직도 안 되면 안 됩니다. 잠을 줄이세요. 제가 막 말하면 소화도 안 되겠지. 그래서 소화기 운동도 억제되겠죠. 그리고 너무 긴장하고 예민하면요. 눈물도 안 난다. 우리가 편안하고 릴렉스 돼야 슬픈 드라마를 보고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더 잘 나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움직이면요. 눈물샘의 분비도 억제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기관지는 어떻게 될까요? 기관지는 늘어나요. 그죠? 확장입니다. 확장에 동그라미 안 해놓고 또 졸다가 수축해 놓고 하면 안 돼요. 기관지는 늘어나요. 그죠? 그리고 또 방광은 어떻게 됩니까? 표시하셔야 되겠죠? 방광도 늘어나요. 수축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방광이 늘어난다는 말은 소변이 마렵지 않아. 왜냐하면 방광이 늘어나 있으니까 모으는 공간이 넓어져 가지고 릴렉스 돼서요. 소변이 별로 안 마려워. 그래서 교감신경이 움직이면 배뇨가 억제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병원 생활을 해보면 저도 병원에서 일할 때요. 막 너무너무 바쁜 날 있어. 그럼 너무너무 바쁜 날은요. 하루 종일 근무 끝날 때까지 화장실 한 번을 안 갈 때가 있어. 화장실 한 번. 마려운데 참은 건 아니에요. 어떻게 참아 마려운데. 별로 마려운 것도 몰랐을 때 있죠. 여러분들도. 그죠? 그거는 뭐냐면 방광이 늘어나서 배뇨가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요런 것 등은 누구의 역할이다? 교감신경의 역할이에요. 그럼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 동공은
축소되고 혈관은 늘어나고 소화는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교감과 부교감은 서로 어떤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죠. 반비례 관계라고 안 하고 이런 작용을 뭐라고 합니까? 서로 엇박자 나는 관계를 기량작용이라고 하죠. 교감이 업되면 부교감은 다운되고 하는 작용을 기량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기량작용을 한다 하는 거 알아두실 것 봐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방어의 역할을 하는 장기가 있다. 그죠? 방어적 장기. 자, 여러분 표시하셔야 될 겁니다. 자, 우리 몸에서 방어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막아내주는 보호의 역할을 하는 장기라는 거죠. 했습니다. 간에서 뭐가 만들어지는데 간에서 쿠퍼세포라는 게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간은 방어장기에 들어가. 그 다음에 골수 들어갑니다. 왜? 백혈구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림프절 들어갑니다. 왜? 림프절은 림프구라는 백혈구를 만들잖아요. 방어장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비장이라는 장기도 방어장기에 들어갑니다. 결론, 방어장기에 들어가는 거는 어떤 거 있다? 간, 골수, 림프절, 비장 하는 게 방어장기에 들어간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거는 무엇의 기능입니까? 노폐물을 배설해요. 배설이라는 말만 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배설해요. 그 다음에 식균작용한대요. 식균작용. 백혈구인가? 식균작용하네? 그 다음에 또 체온도 조절하고요. 호르몬을 운반하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산소, 영양분, 노폐물 이런 것도 운반해요. 운반의 역할도 합니다. 자, 이것의 기능은 전부 다 무엇의 기능이다? 또 표시하셔야 되겠죠? 적으셔야 되겠죠? 혈액이 하는 역할입니다. 혈액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식균 작용 나왔으니까 혈액 역할 찾아내기 더 쉬울 겁니다. 혈액의 기능입니다. 그럼 이때 배설이라는 말을 계속했는데 결론적으로 한번 취합해 볼까? 우리 몸에서 배설의 역할을 하는 장기가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조금 전에 신장이 한다 그랬어. 그죠? 배설 역할 한다 그랬죠. 또 누구도 배설하냐면요. 간도 배설의 역할을 합니다. 왜? 암모니아, 단백질 찌꺼기, 암모니아 배설하잖아요. 물론 요소, 요산, 크레아틴의 모습으로 배설을 하게 도와주지만 배설 역할이에요. 간도해요. 또 어떤 것도 안 되냐면 아까 땀으로 노폐물을 빼낸다 그랬지. 피부도 배설작용하지. 피부도 들어가요. 또 하나가 조심하세요. 혈액도 배설 역할을 합니다. 혈액도. 되셨습니까? 자, 결론적으로 배설의 역할을 하는 거는 신장이나 간이나 피부나 혈액이나 이런 데는 배설의 기능을 갖고 있다 하는 거 취합해서 본다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혈액에는 크게 나눠볼까요? 자, 알갱이, 혈구 몇 개예요? 몇 프로예요? 45%. 그 다음에 혈장 100% 중에서 55%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적혈구, 혈구에는 적혈구, 그 다음에 백혈구, 혈소판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리고 적혈구는 정상 수치가 우리 많이 했습니다. 400만에서 500만. 그리고 수명 참고로 하면 돼. 120일. 그리고 핵이 없어요. 참고로 하면 돼. 자, 백혈구는 정상 수치가 4천에서 만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식균 작용을 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핵은 있어요. 그리고 백혈구는 종류가 많아요. 그 종류를 좀 분류를 해봤을 때 알갱이가 있는 백혈구는 뭐라고 할까요? 과립 백혈구. 알갱이가 없으면 무과립 백혈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알갱이가 없는 과립이 없는 무과립 백혈구는 종류가 어떤 게 들어갑니까? 딱 두 개밖에 없어. 과립이 없는 거는 어떤 거다? 림프구 그리고 단핵구 두 가지만 과립이 없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결론. 자,
참고로 하더라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과립이 없는 백혈구는 어떤 게 들어간다? 림프구 그리고 단핵구 과립이 없다. 그리고 또 림프구 아까 했지 않나? 림프구는 어디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림프절에서 만들어진다. 했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혈구들은 어디서? 골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혈소판 이것도 혈구에 들어갈 거야. 그럼 혈소판은 얼마가 정상입니까? 15만에서 45만 정상입니다. 자 그러면 15만에서 45만인데 핵은 없어요. 핵이 있는 건 혈구 중에서 백혈구밖에 없어요. 참고. 자 그러면 혈액이 혈소판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혈액 응고 역할하는 거 중요하죠. 기본이죠. 혈액 응고 역할을 해. 그런데 혈소판 수치가 좀 충분해야 혈액 응고되는 시간도 정상 범위가 되겠죠. 이 응고 시간이 너무 지연되면 출혈이 계속되는 거니까. 그럼 정상적으로 혈액 응고 시간은 얼마 만에 피가 나더라도 멈춥니까? 하면은 참고로 5분에서 15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피를 흘려도 5분에서 15분 정도만 되면 혈소판이 있어서 피를 지혈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응고 시간은 5분에서 15분입니다. 되셨습니까? 알아두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대부분의 성분은 뭐라 그래요? 혈장이라 그랬죠. 이 혈장의 대부분이 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물이야. 물이 대부분이야. 물이.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혈장에서 여러분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심한 화상을 입었어요. 그럼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 화상 시에 응급으로 해야 할 혈액의 성분은 이란 말 있죠. 자, 이때 화상을 입으면은 물집이 막 잡히지. 그럼 그 물집이 실체가 뭐다? 혈장 안에 있는 물이 조직으로 빠져나간 거야. 그럼 지금 혈관 안에는 혈장이 많이 부족하게 됐어. 물집 잡히는데 다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혈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는 혈장을 응급으로 수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한 화상을 입었을 때 죽을 수 있다. 사망의 원인에 뭐가 들어간다? 쇼크 들어가는 거죠. 피가 부족해서. 꼭 집어서 말하면 어떤 피? 혈장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피를 만들 때 혈액 제제라는 걸 만든다 그랬죠. 혈액을 원료로 피주사를 만든다 그랬잖아. 그럼 혈액 제제를 만들 때 이때 메뉴를 여러 가지를 만든다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지금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에 적혈구부터 혈장까지 다 나왔는데 자, 만들어 볼까요? 어떤 피 먼저 만들까요? 가장 기본 만듭시다. 가장 기본은 혈구도 있고 혈장도 있는 피가 되겠죠. 그런 피는 뭐라 그래? 전혈. 이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또 전혈 말고 적혈구만 부족해. 그럼 그때 적혈구만 싹 뽑아가지고 농축시켜서 피주사를 만들었어요. 메뉴 이름은 농축적혈구 만들었어요. 그죠? 이번에는요. 혈소판이 부족해서 혈소판만 뽑아가지고 농축시켜서 만들었어요. 그 메뉴 이름은 농축혈소판이라고 했죠. 농축혈소판. 되셨습니까? 농축혈소판.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습니까? 혈장을 필요해서 아까 화상 입었을 때 혈장 필요하다 그랬지. 아, 혈장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만든 메뉴는 뭐라고 합니까? 신선하게 얼린 혈장이라고 제가 외우자 그랬죠. 신선, 동결, 혈장 이런 게 혈액 제제잖아. 이거 말고도 혈액 관련 의약품도 들어가지만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안 한 거 뭐 있어? 백혈구 안 했죠? 그러면 농축, 백혈구 이런 거 있다 없다? 이런 거 없다 그랬어. 왜냐하면 백혈구는 4천에서 10,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양이 너무 적어. 그거를 뽑기에는 너무 힘들어. 그냥 다 맞아 하는 거죠. 되셨습니까? 농축 백혈구 이런 거 없어요. 농축 혈색소 이런 거 없어요. 농축 적혈구라고 하셔야 됩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 적으셔야 되겠죠? 혈액 응고에 관여하는 거 빠뜨리지 마세요. 자, 어떤 거 적을까요? 혈소판, 그죠? 혈소판, 그리고 칼슘 응고에 관여하죠. 혈액 응고. 그 다음에 칼슘은 뼈하고도 관련 있죠. 그 다음에 비타민 K 응고하고 관련 있죠. 그 다음에 또 간에서 합성되는 것 중에서 피브리노겐이라는 거 있죠. 피브리노겐 응고에 관련되죠. 또 간에서 만들어지는 것 중에서 프로트롬빈 있었지. 프로트롬빈. 이것도 응고에 관여하죠. 간에서 만들어져. 되셨습니까? 자, 응고에 관여하는 거 하면은 혈소판, 칼슘, 비타민 K, 피브리노겐, 프로트롬빈 하고 줄줄줄 나와야죠. 그죠? 나오게 하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봐주시고, 자, 그러면 자, 간은 여러분 어디 있지? 우상복부라 그랬지. 그래서 우상복부에 있는 거는 뭐라고요? 간이에요. 적어두세요. 간이라고 앞에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간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면은 대사작용하죠. 보일러 돌려주는 대사작용하죠. 그리고 또 아까 말했죠. 배설한다 그랬지. 암모니아. 배설작용하죠. 그리고 또 담즙이라는 거를 만들어내죠. 분비하죠. 지방소와 관계하게. 그리고 또 간은 해독작용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특징적인 게 태생기에 태아가 만들어졌을 때 무슨 기능도 한다? 피를 만드는 조혈 기능에도 관여를 합니다. 태생기에 조혈 기능을 합니다. 커서는 안 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거 출생 이후는 안 해. 태아였을 때만 조혈 기능을 해요.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혈장 단백을 만든다. 외우지 말고 눈도장 찍어주세요. 혈장 단백은 한마디로 말해서 알부민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족하면요 몸이 부어 부종이 생겨. 간이 안 좋으면. 그래서 혈장 단백을 만든다. 그 다음에 저장한다. 이때 저장은 여러분 뭐를 저장하냐면요. 참고로 철분도 저장해요. 철분도 저장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뭐를 저장하냐면요. 당분을 저장하지. 당분. 그래서 글루코스를 글리코겐이란 이름으로 간에서 저장해두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근육에서 당이 필요하면 간에 있는 당분을 끌어당겨서 쓸 거야. 그래서 당분을 저장하고 또 철분도 저장합니다. 참고로 되셨습니까? 이런 일을 해. 자, 그러면서 무슨 일을 합니까? 혈액 응고인자를 만들지. 아까 응고인자에 프로트롬빈 했죠. 그리고 또 응고인자에 피브리노겐 있죠. 이런 거에 관여를 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중에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실 거는 뭐를 기억하자? 담즙 만든다는 거. 그리고 해독작용 기억하겠지. 그 다음에 또 혈액 응고인자 프로트롬빈 이런 거 만든다는 거. 그리고 태생기에 조혈 기능 한다는 거. 이런 거는 좀 기억을 하십니다.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 간이 안 좋거나 간경화가 있대요. 간경화도 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식사를 해야 됩니까? 이 말이에요. 앞에 여러분 앞 글자가 하나씩 빠져 있다. 한 글자씩을 적으셔야 될 겁니다. 자, 먼저 간이 안 좋을 때는 단백질은 어떻게 할까요? 저단백, 고단백, 고단백으로 하겠죠? 고단백. 그 다음에 또 탄수화물은 어떻게 할까요? 고탄수화물. 그죠? 탄수화물 많이 먹어. 왜? 에너지 딸려. 계속 기운이 없고 깔아지니까 칼로리 줘야 돼.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은 어떻게 할까요? 담즙을 제대로 못 만들죠. 지방 소화 제대로 못하니까 저지방을 주는 거예요. 저지방. 되셨습니까? 그래서 고단백, 고탄수, 저지방 3개 찾아내야 돼. 특히 이 3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고단백 그리고 저지방 2개 찾아내야 돼. 보기에서. 그리고 탄수화물은 고탄수. 비타민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당연히 고가 들어가요. 비타민을 적게 주라는 건 없어요. 고비타민.
되셨습니까? 적어두시고 고단백, 저지방 찾아내고 하나 더 찾는 다음에 고탄수 찾으면 답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간성혼수라는 말로 했죠. 자, 간성혼수는 피 안에 어떤 찌꺼기가 많아서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암모니아가 많이 쌓여서 생기는 게, 쓰러지는 게 간성혼수예요. 암모니아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암모니아는 무엇의 찌꺼기지? 단백질 찌꺼기지. 그러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찌꺼기가 더 쌓이잖아. 그래서 단백질은 어떻게 먹자고요? 저단백으로 하겠습니다. 적어두셔야 되겠죠? 저단백 적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내분비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분비계에서 호르몬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은 여러분 뇌하수체 전엽이야. 그래서 대부분은 다 전엽에서 나와. 그러면 전엽에서 나오는 대부분의가 대표적인 게 전엽에서 나오는 거 하면요. 성장 호르몬 이거 전엽에서 나와요. 그죠? 전엽. 그리고 또 룰루룰루룰루 무슨 자극 호르몬이라고 적혀 있으면 모르겠으면 전엽이야. 갑상선 자극 호르몬 이런 거 전부 다 전엽에서 나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젖분비 촉진하는 거. 그 호르몬 이름 뭐예요? 프로락틴이라는 거 있죠. 이거 전엽에서 나와. 프로락틴. 그래서 이런 거는 전엽이에요. 그리고 자극시킨다 이런 말 나오면 전엽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 후엽에서 나오는 거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지. 그럼 두 개가 어떤 겁니까? 하면은 두 가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표시합니다.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 이름이 뭐였어요? 앞에 적으세요. 옥시토신 적어두셔야 되겠죠. 옥시토신 나오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항이뇨 호르몬 나오지. 항이뇨 호르몬을요. 혹시나 똑같은 이름으로 나올까봐 적어놨는데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합니다. 항이뇨 호르몬을 바소프레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호르몬 두 개가 후엽에서 나와요. 후엽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후엽에서 나오는데 항이뇨 호르몬 있죠. 항이뇨 호르몬. 자, 밑에 보세요. 항이뇨 호르몬 바소프레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 말이에요. 자, 하는 일은 얘는 이뇨, 소변이 나가는 걸 못 나가게 붙드는 걸 항이뇨라고 하죠. 그럼 소변으로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결론적으로 수분을 빨아당기는 거지. 그럼 수분을 빨아당기니까 물이 안 나가니까 질문합니다. 혈압은 어떻게 될까요? 혈압은 올라가겠죠? 물이 쌓이니까. 혈압은 표시하세요, 여러분. 혈압은 상승합니다. 혈압은 올라갑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번에는 질환 중에서 요붕증이라는 질환이 있죠. 요붕증. 자, 요붕증은 여러분 항이뇨 호르몬하고 관계되는 건데 표시하셔야 되겠죠. 이 호르몬이 많아서 적어서 소변이 콸콸콸콸 쏟아내는 거야. 소변이 못 나가게 붙들지를 못하네요. 그러면 이 호르몬이 어떤 상태예요? 부족한 거지. 그래서 부족하기 때문에 소변을 콸콸콸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를 초래하게 됩니까? 물이 막 빠져나가서 표시하셔야 되겠죠? 탈수가 일어나겠죠. 되셨습니까? 이런 질환을 요붕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부신이라는 게 신장 위에 붙어 있지. 근데 그 부신의 껍질은 피질. 부신의 안쪽 부분은 수질이라고 하는 거야. 사과 껍질 부분은 피질. 사과를 잘랐을 때 안쪽 살 부분, 과육 부분은 수질인 거예요. 그럼 부신, 수질에서 과일의 안쪽에서 나오는 부분이 부신수질인데 여기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뭡니까? 여러분 교통정리하는 문제 간단하게 물어볼 수 있어요. 수질에서 분비되는 거는 에피네프린. 아까 에피네프린은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했죠? 이거. 그리고 또 하나가 노에피네프린. 이 두 개는 수질에서 만들어져. 그 다음에 부신의 껍질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가 있습니까? 하면은 앞에 하나 더 적으셔야 됩니다. 뭐 만들어요? 코르티졸이라는 거 만들죠. 코르티졸. 그리고 또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이런 거는 피질에서 만들어져. 특히 코르티졸.
이거 피질에서 만들어요. 이게 바로 뭐다?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를 말하는 거죠. 혈당을 어떻게 합니까? 올리지. 코르티졸은 당을 올리는 거죠. 그죠? 이런 거 피질에서 만듭니다. 교통 정리를 하시라고 간단하게. 에피, 노에피 어디서 만든다? 수질. 그 다음에 코르티졸, 알도스테론, 안드로겐, 특히 코르티졸 어디서 만든다? 부신 피질. 후엽에서 만드는 거는 옥시토신, 항인 호르몬. 이렇게라도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거 하면 혈당을 떨어지게 하는 거 아시지만 적어두세요. 뭐예요? 인슐린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혈당을 올리는 거 이름 뭐예요? 글루카곤 만드는 거죠. 어디서? 췌장에서요.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는 제가 앞에 비워놨죠. 대사작용에 관여하는 거 호르몬 뭐였지? 티록신 적으셔야 되겠죠. 티록신 만들어낸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칼슘을 피 안에 있는 칼슘을 떨어뜨린다. 이 말은요. 뼈를 튼튼하게 할 거야. 결론적으로 뼈하고 관련이 있을 거야. 이 갑상선 호르몬 이름이 뭐였어요? 칼시토닌이라고 했죠. 칼시토닌. 순서 바뀌면 안 돼. 대사에 관여하는 게 티록신. 칼슘하고 관계되는 건 뼈하고 관계되는 거는 칼시토닌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갑상선. 갑상선에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있죠. 테스토스테론 만들어내죠. 그 다음에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건 뭐가 있어요? 에스트로겐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있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가 있죠.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 이 중에서 자 배란 전에 분비될 거야. 배란 전에 분비될 거야. 그리고 자궁 내막을 증식할 거야. 이 말만 나와도 답이 나와주셔야 더 좋아요. 왜냐면 쉬운 건 안 물어볼 수 있으니까. 배란 전에 분비되고 자궁 내막을 증식시킨다. 그리고 또 더 해볼까요? 어떤 거 한다? 여성 성기를 발육한다. 또 더 쉬운 말, 여성의 2차 성징이 나타나게 한다. 이렇게 말하겠죠. 여기까지 나와서 답하면 안 돼. 그 전에도 답 좀 해야 돼. 이건 너무 기본이니까. 그래서 배란 전에 분비되고 자궁 내막을 증식시킨다. 이 말 나오면 이거는 뭐예요? 에스트로겐. 에스트로겐이죠. 자, 에스트로겐은 이름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난포호르몬이라고 하겠죠. 난포호르몬 같은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기억을 하실 것.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배란 후에 분비된다. 배란이 되고 나서 분비될 거야. 그래야 본격적으로 이제 엄마가 될 준비를 할 거니까 배란 후 분비될 거야. 그리고 배란을 얘는 억제할 거야. 더 이상 임신되지 말라고. 그리고 착상을 막아서 임신을 어떻게 하겠다? 유지, 지속시키겠다. 이 한 생명만 지금 잘 지키겠다 이 말인 거죠. 이런 호르몬이 무슨 이름입니까?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겠죠. 자, 얘는 다른 이름으로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호르몬을 주사해서 임신을 유지, 지속시키고 싶어서 이 호르몬 주사 맞고 절대 안정하는 유산, 그 유산이 뭐예요? 절박유산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호르몬 두 가지 기능 알아두셔야죠. 당연히 어디서 만들어진다? 난소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의 호르몬은요, 나오는 곳에서 호르몬만 분비하거든? 그런데 밑에 보시면 혼합형 분비선,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일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일을 겸직하는 거야. 겸직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곳을 혼합형 분비선이라고 했습니다. 어디가 그렇습니까? 한다면은 어디가 그래요? 적으셔야 되겠죠? 췌장이 그렇죠. 저 췌장은 뭐예요? 아트리 만들고 호르몬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그래요? 난소가 그렇죠. 뭐예요? 난자 만들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만들고 그 다음에 고환이 그렇죠. 정자 만들고 테스토스테론 분비하고 그래서 두 가지 일을 겸직한다 그래서 혼합형 분비선 우리 몸에서 세 군데밖에 없어. 췌장, 난소, 고환 세 군데예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알아두셔야 되겠죠. 혈당 상승에 관여하는 호르몬
혈당 올라가는 거에 관여하는 거죠. 코르티졸, 아까 한댔죠. 어디서 만들어지지? 부신피질.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있죠. 얘 혈당 올려. 어디서 만들어졌더라? 뇌하수체 전역. 뇌하수체 전역.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 이것도 혈당 올려요. 어디서 만들어지더라? 에피네프린, 부신, 수지. 그죠? 그 다음에 글루카곤, 당연하지. 혈당 올리지. 어디서 만들어져요? 췌장. 그 다음에 티록신, 대사작용에 관여해서 혈당 올려요. 어디서 만들어지죠? 갑상선. 되셨습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요. 그 다음에 해부생리 중에서 여성의 생식기 부분, 자, 모성하고 맞물리긴 하는데 여기서 그냥 언급하겠습니다. 여성의 내부 생식기 안에 있는 것만 알자 그랬죠. 안에 있는 거 네 가지 뭐였어? 적으세요. 난소, 그리고 난관, 그리고 자궁, 그리고 질, 네 가지야. 내 생식기 하면 난소, 난관, 자궁, 질. 다른 거 막 넣고 싶어도 넣으면 안 돼. 네 가지밖에 없어. 되셨습니까? 봐주시고. 그리고 고환은 아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난소 한번 볼까요? 여성 내생식기. 난소는 아까 말했죠. 난자 만들고 또 배란 역할이에요. 배란. 난자 만들어서 만드는 거 빼내야 되겠지. 배출하겠지. 복강 안으로 배란. 그리고 또 뭐 한다고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분비하죠. 자, 난자 만든다고 했는데 난자는요. 인체를 이루는 세포 중에서 특징이 가장 커요. 가장 커요. 그리고 난자는 만들어져서 얼마 동안 살 수 있다? 24시간을 생존할 수 있어요. 24시간을 생존한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정자 한번 볼까요? 정자. 자, 정자는 어디서 만들어져요? 고안에서 만들어지죠. 고안에서. 그럼 만들어진 정자를 성숙시키는 곳은 어디였지? 부고안. 알아두세요, 여러분. 정자 만든 거는 고안, 정자를 성숙시킨 곳은 부고환, 부고환. 그럼 이 정자는 만들어졌을 때 얼마를 살 수 있다? 3일을 자궁 안에서 생존할 수 있다 하는 거죠. 3일을 살 수 있다. 3일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배란이 되는 시기는 다음 월경전 보통 12에서 16일인데 정자가 3일을 살기 때문에 임신이 가능한 시기는 정자가 사는 3일을 더하자 그랬죠. 그만큼 더 앞질러서 여유있게 3일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가임기를 물으면 다음 월경전 3일을 더해서 어떡하지 했습니까? 12에서 19일 3일을 더해서 요 동안은 임신이 가능한 거죠. 되셨습니까? 배란 난자가 나오기 전 3일 전부터 들어왔어도 살아있는 게 3일을 살 수 있으니까 3을 더한 거예요. 되셨죠?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난관. 자, 난관은 무슨 일을 해요? 다른 말로 나팔관이라고 하죠. 나팔관은 지나가는 길이야. 난자 지나가고 정자 지나가고 또 난자 정자 만났을 때 수정난이 지나가는 통로의 역할을 한다. 통로의 역할을 한다 하면은 난관이지. 그리고 이 난관에서는 수정이 이루어지죠. 수정이. 그럼 난관에서는 수정이 이루어지는데 수정이 이루어지는 난관의 부분을 꼭 집어서 말하면 어느 부분이라고 한다?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이루어지겠죠. 팽대부에서.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난자 염색체 수 몇 개야? 23개. 정자 염색체 수 몇 개야? 23개. 그러면 수정이 되면 합체했지. 만났죠. 그러면 수정란의 염색체 수는 몇 개야? 46개. 또는 수정란의 염색체는 몇 쌍이에요? 하면은 23쌍. 또는 46개. 같은 말이죠. 그래서 요거 난관 지나가는 길이다 하는 거 봐주시고 이 길을 끊어버리는 걸 뭐라고 해요? 난관 결찰술 영구피임법에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자궁입니다. 자궁. 자, 자궁은 어떤 일을 한다? 얘는요. 가장 임신했을 때 여러분 다 표시하고 있죠? 적고 있죠? 자궁은 임신 시에 가장 변화가 크다. 그리고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표주방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내부는 텅 비어 있다. 그래서 속이 비어 있는 근육으로 된 장기다. 비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태아가 자랄 수가 있지. 내용물이 꽉 차 있으면 태아가 어디서 자라요? 자궁 안은 비어 있다. 그리고 자궁의 입구. 자, 자궁은 이렇게 표주방 모양을 이렇게 하고 있고 자궁 내막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게 질이에요. 질이에요. 이렇게 못 그린다. 그죠? 나팔관 안 그릴게. 안 그릴게. 자, 이때 자궁의 입구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입구 부분을 경부, 입구 부분은 경부, 그리고 몸통 부분은 뭐라고 할까? 체부, 그리고 여러분 자궁의 가장 윗부분 있지? 윗부분, 이 부분 펑 퍼지만 이 부분을 뭐라고 합니까? 저부라고 하겠죠. 그래서 자궁의 가장 윗부분이 뭐냐 하면은 저부, 자궁의 가장 입구 부분이 어디냐? 경부인 거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착상이 이루어지는 부위가 어디입니까? 자궁의 저부. 태반이 붙어있던 부위도 어디였어요? 자궁의 저부. 그래서 자궁에서 가장 치유가 빨리 안 되는 부위도 어디였다? 자궁의 저부. 상처가 가장 많이 남았으니까. 되셨습니까? 봐주실 것. 그 다음에 눈의 구조입니다. 눈입니다. 자, 눈은요, 우리 피부의 바깥층을 뭐라 그래? 표피.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를 뭐라 그래? 진피. 그리고 더 안쪽을 뭐라 그랬어? 피하. 이렇게 말했죠. 그것처럼 눈도 가장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말한 거예요.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고. 자, 눈의 바깥층을 뭐라고 하냐면요. 섬유층. 눈의 바깥층을 섬유층이라고 해요. 섬유층. 섬유층 바깥쪽이에요. 그럼 바깥에는 뭐가 있습니까? 각막하고 공막이 있어. 자, 공막은 어디냐면요. 흰자를 덮는 막. 눈에 흰자를 덮고 있는 막을 공막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간이 안 좋아서 황달이 나타났다면 흰자가 노랗지. 그럼 꼭 집어서 말하면 흰자가 노랗다. 그게 아니라 공막에 황달이 나타났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공막, 흰자를 덮는 막. 그러면 검은 자를 덮는 막은 뭐라고 한다? 각막이라고 합니다. 각막. 되셨습니까? 섬유층. 그리고 중간층은 혈관층이라고 하겠습니다. 중간층은 혈관층. 그 안에 이런 게 들어갑니다. 괜찮아. 그 다음에 가장 안쪽은 뭐예요? 신경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몇 가지만 보면은요. 자, 다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 쓰라고 남겨둔 데가 몇 개 있었거든요. 그럼 먼저 나머지는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데 망막이라는 거는 시신경 있는 부분이 망막이잖아. 그 부분에서 시력이 가장 밝게 비치는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부분이 어디다? 황반이라는 데가 그림에서 찾아보면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눈의 흰자 윗부분이라 그랬지. 흰자를 덮는 윗부분 아까 뭐라 그랬어? 공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제가 표시를 안 적었어요. 여러분 거기 교재에는 홍채라는 게 있죠. 자, 홍채는 여러분 좀 알아둡시다. 자, 홍채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카메라 렌즈의 조리개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은 빛의 양을 조절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갑자기 어두운 곳에 있다가 밝은 곳으로 나왔어. 그러면 눈이 부셔요, 안 부셔요? 부시지. 그러면 눈이 부시니까 빛을 좀 적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동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줄어들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동공 가장자리에서 조여주고 있는 근육이 있어. 고무줄처럼. 그랬을 때 빛이 밝아서 눈이 부시면 동공을 어떻게 한다? 빛이 적게 들어오라고 동공을 작게 만들 거야. 작게 만들 거야. 그리고 어두운 곳에 가면 안 보이니까 더 많이 밝게 봐야 되니까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겠죠. 동공이 어떻게 될까요? 커지지. 그거를 또 옆에서 옆에서 사이드에서 고무줄로 늘려주는 거야. 그래서 동공을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 또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렇게 말하면 동공의 양 사이드에서 고무줄처럼 조절하는 홍채가 그 일을 합니다. 홍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하나 더 제가 표시해놨죠. 수정체라는 거 적으셔야 될 겁니다. 수정체. 수정체는 빛을 어떻게 합니까? 굴절시켜서 괜찮아. 그냥 결론은 망막에 뭔가 보고자 하는 게 딱 맺히게 만드는 거죠.
뭐에 속해요? 렌즈 역할하는 거죠. 카메라 렌즈 역할하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수정체예요. 안경 렌즈. 콘택트 렌즈 역할하는 게 수정체입니다. 이 수정체가 너무 많이 써서 안경 아래 기스가 나서 잘 안 보이는 것처럼 되는 게 바로 뭐예요? 그 밑에 마지막에 보시면 수정체 혼탁으로 인한 질환이라고 해서 적으셔야 되겠죠? 뭐예요? 백내장이 되겠죠? 백내장이죠.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위에 보시면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질환이라는 말 보이시죠? 그 옆에 적어놔야 되겠죠? 안압이 올라가서 생기는 질환을 뭐라고 한다? 녹내장이라고 합니다. 녹내장. 안압이 올라간 거야. 그죠? 그럼 이때 안압의 수치는 어느 정도가 수치가 정상입니까? 외우지 마. 참고로 제가 혹시나 적어놨고요. 10에서 21인데 녹내장의 증상은 뭐가 나타났냐면 머리가 아파. 눈에 압이 올라가니까 두통, 그리고 눈알이 뻐개지듯이 아파. 안구통, 그리고 압이 올라가면서 시야가 어떻게 된다? 좁아져요. 그리고 아주 큰 특징이 수업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눈앞에 무지개 파편들이 막 깨져가지고 둥둥둥둥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 무지개 잔상. 이게 나타나면 녹내장이야.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요. 시력이 감퇴되다가 결론은 어떻게 된다? 눈에 연극이 끝났을 때 검은 장막이 내려오듯이 털컥 하고 내려오면요. 앞이 모든 세상이 검게 보여. 실명되는 겁니다. 그게 녹내장입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서 생긴 거다. 안압이 올라가서 생긴 거다. 백내장은 수정체에 지저분해져서 혼탁되어서 생긴 거다. 기억하실 것. 그리고 동공의 크기를 옆에서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는 고무줄을 뭐라고 한다? 홍채다 하는 거. 그리고 카메라 렌즈처럼 막이 아니라 망막에 상이 딱 맺히는 작용을 하는 거는 수정체다 하는 거 정도만 좀 봐주십시오. 해부생리에서는. 봐주시고, 자, 여기 마지막으로 해부생리에서 귀 부분입니다. 저 귀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나중에 성인 간호할 때 제가 귀 수술 환자의 간호, 눈에서도 눈 수술 환자의 간호 좀 이따 언급할게요. 자, 해부생리 부분이니까 해부생리적인 부분만 한다면은 귀에서는 하나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인두와 고실, 중이 연결하는 관이에요. 자, 여기 아기를 보면은 요 코, 비, 인두와 여기 귀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자, 이 부분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 부분을 중이관이라고 합니다. 중이관. 중자 빼도 돼. 다른 말로 이관 또는 다른 말로 유스타키오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막의 바깥과 안에 기압의 평형을 맞춰주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중이관에 염증이 생기면 그걸 뭐라고 할까? 중이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소아들은 중이염이 어른들보다 많이 생기죠. 그래서 소아 중이염이 주로 많이 생기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6개월에서 24개월. 6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중이염이 정말 많이 생겨. 그러니까 이때 이 소아들이 어른들보다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아시죠? 기본이니까. 자, 이 이관이 어른보다 어때요? 짧고. 그죠? 그리고 또 어때요? 쫙 뻗어 있어. 곱고. 그러니까 균이 들어가기가 좋아. 그리고 그 부위가 넓어요. 그러니까 넓으니까 균이 들어가기가 좋겠죠. 그래서 소아들에게서 중이염이 많이 생기는 이유 하면은 중이관이 또는 유스타키 오관이 짧고 곱고 넓기 때문이다. 되셨습니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